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호 해석을 위한 기초 용어 지난 시간에서는 우리가 시간평균, 직류값에 대한 정의를 알아봤어요. 이거 왜 정의가 필요하냐면은 모든 일을 할 때에는 어떤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정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일 좋은 것은 정의를 머릿속에 암기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그 정의를 찾아보고서 그 정의에 입각하여서 어떤 사건을 해석하도록 시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번 시간에 할 것은 칠판을 보면은 세 번째로 시력값입니다. 시력값은 우리가 RMS로 많이 표시해요. RMS 밸류라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루트 민 스퀘어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시력값 하면은 와닿지 않지만은 이 영어 RMS 루트 민 스퀘어 하면은 이게 잘 이것만 보면은 와닿는 것이 있어요. 이 민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에버러지 평균이지 않습니까? 이거 평균이고 민은 평균이고, 그 다음에 스퀘어는 제곱이지 않습니까? 스퀘어는 제곱입니다. 루트는 우리가 루트를 갖다가 씌워놓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갖다가 제곱을 해가지고서 평균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루트를 취한다. 그런 값을 RMS 값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한 건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신호에서 여러분들 대충 짐작을 갖다 했을 거예요. 어떤 신호가 예를 들어 가지고서 이렇게 정연파다 그랬을 때는 이거 플러스 파트하고 마이너스 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평균을 취하면은 0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교류 같은 경우에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이게 보니까 제곱을 하게 되면은 이게 스퀘어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스퀘어를 하면은 바로 마이너스 값이 제곱을 하게 되면 플러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곱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곱한 것을 없애고 플러스로 만들고, 제곱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원위치로 돌리기 위해 가지고서는 루트를 씌우면 되지 않습니까? x제곱은 x가 나오니까. 그래서 먼저 이것의 원래의 값을 갖다가 좀 보상하기 위해 가지고서 제곱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파트를 플러스로 이렇게 바꾸고 제곱을 해서 바꾸고, 그 다음에 이걸 원위치로 돌리기 위해 가지고 루트를 씌운다는 거죠. 그래서 RMS 밸류가 진짜로 그 신호가 가지고 있는 값이다, 실제로 효율적인 값이다 해가지고서 이것을 우리가 RMS 밸류를 시력값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데이터 분석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오차가 플러스 오차도 있고 마이너스 오차도 있고 플러스 오차도 있고 마이너스 오차도 있고 이럴 수가 있는데, 이걸 갖다 평균을 취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져 가지고 오차가 없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곱을 먼저 해가지고 마이너스 값을 없애고 그 다음에 루트를 씌워 가지고서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되느냐? XRMS라고 이렇게 씁니다. 쓰면 어떻게 봅니까? 루트를 씌우고 평균을 갖다가 한다고 그랬죠. 미니까 평균을 하고 그 안에서 하기 전에 뭐라 하면 XT를 절대값을 씌워서 제곱을 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원래 사용했던 이게 평균 기호죠. 이게 타임 에버리지 기호니까 이것을 원래대로 이렇게 풀었으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t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t에서 2분의 t. 근데 여기서 xt가 있는데 xt를 절대값을 씌워서 제곱을 해서 dt다. 이게 식으로는 복잡하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별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루트 민 스퀘어, 이 RMS 값의 의미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새로운 파트로서 우리 교과서 페이지 36에 있습니다. 교과서 페이지 36에 2-1의 2 전력과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전력과 에너지, 전력과 에너지는 이건 전력은 뭐냐면 파워입니다. 파워 앤드 에너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해보세요. 평상시에 전력과 에너지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갖다 한번 생각을 해 보셨나요? 먼저 에너지, 우리가 에너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에너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에너지는 우리가 요즘에 태양광 에너지도 있고 뭐 풍력 에너지도 있고 해가지고 에너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란 말을 쓰고 또는 또 그 한국전력 해가지고서 한국전력, 전기전력 이렇게 전력이란 말을 쓸 때가 있고 파워란 말을 쓸 때가 있고 에너지란 말을 쓰겠어요. 그래서 우리 신호 해석을 배우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부터는 에너지하고 전력의 관계 어떻게 다른가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얘기한다면은 이 에너지 파워는 어떻게 보면은 주기 신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에너지는 비주기 신호, 주기가 없어요. 주기가 없는 신호예요. 신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왜 그런 건가 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정의해서 하면서 보게 되는데 미리 말을 해준다면은 파워는 주기 신호고 에너지는 주기가 없는 신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파워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파워는 먼저 우리가 가장 간단한 전력 회로를 갖다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파워가 VT 전압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로드 부하가 이렇게 걸립니다. 로드가 걸립니다. 이렇게 부하가 걸려 가지고서 회로가 이렇게 구성이 되죠. 뭐 여기가 노드는 우리가 뭐 말하는 그 형광등이 될 수도 있고 백열전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전기를 연결하면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 전압이 들어오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은 이 파워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PT는 파워는 전압 곱하기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하면 파워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부하라고 하는 것은 이 로드라고 하는 것은 저항 R을 나타내는 거죠. 여기서 소비하는 것이니까 전류와 저항과의 관계 여기서는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 또는 V는 IR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PT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IR을 갖다가 V는 IR이라고 하면은 IT의
R이 될 수 있고, 또는 I를 갖다가 들으면 R분의 V니까 VT 제곱 나누기 R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보통 했을 때 R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R이 1이다면은 여기는 IT만 남고, 이거 제곱이죠. 제곱. I 제곱이죠. IT의 제곱만 남고, 여기는 V 제곱, VT의 제곱만 남게 되겠죠. 이것을 갖다 우리가, 어떤 이 회로에서 소비하는 어떤 순간 전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순간 전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전기회로요. 그러면 이것의 순간 전력은 이러는데, 평균 전력은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 바로 이제 파워 P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평균은 타임 에버리지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PT에 대한 타임 에버리지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즉 그것은 뭐냐면 PT는 VT하고 IT를 곱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파워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신호 XT에 신호가 가지고 있는 신호 XT의 전력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전기 같은 경우가 이렇게 신호 XT다. 순간 전력은 우리가 아까부터 얘기했던 순간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순간 전력 PT는 제곱을 하면 됐었잖아요. X제곱 T. 순간 전력은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게 VT하고 우리가 IT 했을 때 이거 제곱이 됐었지 않습니까? XT의 제곱이다. 이렇게. 그럼 평균 전력은 어떻게 되느냐? 평균 전력은 어떻게 되냐면은, 평균 전력 P는 이렇게 평균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XT의 절대값의 제곱, XT의 절대값의 제곱,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평균 전력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타임 에버리지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t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t에서 2분의 t까지 xt의 절대값의 제곱의 dt다. 이렇게 되는 거죠. 타임 에버리지 할 때 우리가 여기 안에가 절대값의 제곱을 안 했는데, 전력을 할 때는 제곱이 되기 때문에 절대값의 제곱을 해가지고서 전력을 한다는 것을 타임 에버리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타임 에버리지에서는 이거 해가지고서 타임 에버리지는 어떤 신호든지 이것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타임 에버리지였는데, 전력은 어떤 신호의 전력은 절대값을 제곱을 해가지고서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평균 전력하고 우리가 RMS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바로 XRMS는 평균 전력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죠. 또는 P는 양면을 XRMS의 제곱을 하는 경우, 이런 관계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전력은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에너지는 뭐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너지다 이거죠. 에너지. 이 에너지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느냐? 에너지는 E라고 합니다. 파워는 P라고 했지만 에너지는 이렇게 하고,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마이너스 2분의 T에서 2분의 T 절대값 XT의 제곱의 DT. 자, 에너지하고 파워하고 식이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차이점. 식에서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차이점이 뭐가 있죠? 자, 에너지를 구성하는 식이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에너지를 구성하는 식이 바로 이건데, 자, 파워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우리가 파워를 갖다 구성하는 식은 이거였지 않습니까? 이거. 이 차이점이 뭐예요? 이 T로 나눠진 것이 없죠. 봐봐요. T로 나눠지는 것이 없습니다. 에너지는. 그래서 에너지는
에너지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약에 이것이 에너지 곡선이다. 그 다음에는 이 에너지는 에너지가 뭐 이렇게 하면은 주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의 면적만을 구한다는 거죠. 요 아래에 있는 면적만, 요 안에 면적, 이것의 면적, 이 면적만 구한다는 거죠. 면적만은 이것이 바로,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게 바로 에너지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에너지라는 얘기예요. 이게 0부터 어떻게 보면 무한대까지. 이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태양열 에너지다. 태양열 에너지다. 태양이 이렇게 항상 똑같지 않고 뭐 일률적이지 않잖아요. 무한대로 있다고 보면 뭐 태양열, 뭐 석탄을 파워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에너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오일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면적이다. 어떨 때는 또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값의 제곱을 해가지고서 절대값의 제곱을 해가지고서 그 시간 동안 존재하는 동안의 면적을 구하는 것이 바로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워하고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구분을 갖다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도 에너지인가 또는 파워인가 그럴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기성이 있느냐. 주기성이 있으면은 이것은 파워고, 주기성이 없다. 그러면 이것은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가스랄지 이런 것들은 주기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뭐 그러니까 무슨 에너지 이렇게 하면 이 가스는 에너지를 취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신호를 나타낼 때 아주 그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은 데시벨이라는 게 있어요. 데시벨. 여러분들 전축이나 이랬을 때 몇 dB냐, 소음 레벨이 몇 dB냐 했을 때 데시벨입니다. 이것은 dB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 dB는 정의가 10 로그 입력분의 파워 입력분의 아우트, 이렇게 dB가 정의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파워입니다. 파워.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dB가 파워로 됐지만 dB가 전압인 경우가 있습니다. dB가 전압인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20 로그 x RMS in x RMS out, 입력하고 아웃 했을 때 RMS로 가볼 때는 20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전력을 구할 때 여기 보면은 전력을 구할 때 이거 제곱이 되지 않습니까? 파워 에너지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RMS하고 하는 P는 이꼴 RMS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P는 이꼴 X RMS의 제곱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여기서 로그 10 로그 RX RMS 제곱 X RMS 아웃의 제곱, 여기는 인의 제곱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제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서 다시 쓰면은 10 로그 X RMS 인의 X RMS 아웃의 제곱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곱은 1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20 로그 X RMS in X RMS ou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dB라도 이 비교하는 그 대상이 이 전압이냐 또는 파워냐에 따라 가지고 앞에가 10이 들어가고 20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데시벨은 이와 같은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데시벨을 잘 알고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또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호 해석에서 아주 이그젬플로서 보면은 특이한 것이 있는데, 이 3dB 포인트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3dB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3dB 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한번 봐보세요. 이 3dB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보세요. 3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0 로그 P 인과 P 아웃 이렇게 됐다면은, 이게 3이 나오기 위해서 이거 까면 얼마게 되면 0.3이어야 되겠잖아요. 0.3. 로그가 얼마일 때가 0.3입니까? 우리가 로그 2가 0.3010 이지 않습니까? 0.3010이에요. 바로 이것을, 그러면은 여기에서 2가 나오기 위해 가지고서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P 인과 P 아웃이 2가 나오기 위해서는 입력에 비해서 출력이 2배가 되는 지점이잖아요. 입력에 비해서 출력이 2배가 되는 지점이 바로 3dB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반대로 마이너스 3dB 포인트는 뭐냐면은 10 로그 P 인분의 P 아웃이 있다면, 이게 얼마가 돼야 되냐면 2분의 1이야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로그 A분의 P는 뭡니까? 로그 A분의 P는 로그 B 마이너스 로그 A지 않습니까? 근데 로그 A분의 B에서 로그 2분의 1을 하면은 로그 1 빼기 로그 2지 않습니까? 로그 1은 얼마입니까? 로그 1은 0이잖아요. 이것은 0.3010이니까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dB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입력에 비해서 출력이 반절로 떨어진다는 거죠. 입력이 100이 들어갔는데 출력이 50밖에 안 나왔다. 이 포인트가 바로 마이너스 3dB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호에서 dB는 3dB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3dB 포인트가 왜냐? 어떤 신호가 마이너스 3dB 포인트죠. 마이너스 3dB 포인트가 왜냐면은 어떤 신호가 반절로 세기가 줄어드는 것이죠. 세기가 줄어드는 지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갖다가 결심할 때 신호가 반절로 줄어드는 지점까지는 내가 참아주겠다든지, 이런 사전에 약속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호를 입력에 비해서 어떤 신호가 반절까지 될 때까지를 우리가 통과 대역으로 본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3dB 포인트 또는 그러다가 보통 3dB 포인트 하면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3dB 포인트인데, 마이너스 3dB 포인트를 중요한 것이 바로 dB입니다. 그래서 dB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여기에서 중요할 점은 뭐냐면은 중요할 점은 여기에서 파워를 하는 경우와 또는 여기에서 이 RMS 값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하고 이 앞에 수치가 10하고 20으로 달라진다는 것.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파워하고 RMS 값에 관한 이와 같이 제곱의 관계가 있다 하는 것에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셨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가 기본적인 정의들을 배웠습니다. 파워냐 에너지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에서 dB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럼 또 dB가 실제적으로는 왜 중요하냐면, 이 데시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귀하고 또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귀의 청각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같은 경우는 이게 dB로 표시를 해야만이 우리 귀의 크기하고 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은 신호를 dB로 표시를 하게 되면은 간략하게 나타낼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떤 기준이 되는 값을 정하는 데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dB, 오늘 배운 파워냐 에너지냐 dB, 이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주 들여다보면서 정의를 암기가 될 때까지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첫째 시간 강좌 소개,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어떤 신호의 정의에 대해 가지고서 지금 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